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은 큰 실수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반역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수사해야 할 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특히 공식화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헌법도 위반하고 국제법도 위반하고 그 전에 인륜도 위반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그 밑에 부하들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건은 이른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월북자로 모는 데 있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결정적 사건에서 사실상 검찰이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주는 사안이 무슨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또는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국가 반역, 헌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서 결정적 단서를 잡고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부메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칼날을 잡게 되는 날에 그때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에 수사 결론을 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노영민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실장, 그리고 서훈 전 원장, 김면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납포된 날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묵살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은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가지고 정부의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이미 두 사람 잡히자마자 정상적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잡히자마자 북한으로 보내기로 이미 위에서 방침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프로세서를 중단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죠. 2019년 11월쯤 되면은 문재인은 김정은과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김정은이 그의 2월 말 하노이에서 있었던
트럼프와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에게 신경질만 내고 문재인을 따돌리고 트럼프와 바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소외감을 느낀, 초조감을 느낀 문재인이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차에 어민 두 사람이 귀순했다. 그럼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겁니다.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마 처형되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는지, 살인을 저질렀다면 무슨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합동신문을 종료시켰다. 여기에 문재인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왜 문재인을 애서 뺐느냐 이겁니다. 문재인을 애서 걸어가지고 집요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애서 빼준다 이겁니다.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협의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서훈 씨는 당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정원장으로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북한에 뭐가 이 약점이 잡힌 사람이 아니냐. 뭐 박지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딱 부딪히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이름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2대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 우두머리에 이런 사람을 앉혀놓은 문재인의 속셈은 김정은 부하 노릇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키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확실한 이념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검사들이 그냥 일반 잡범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국가 반역 범죄다. 그리고 문재인의 이념과 사상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성을 갖고 있다. 그 사람 입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 이게 이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수사를 해야 그게 대한민국 검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또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할 게 새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검찰로서는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기에 좋은 건수 2개를 스스로 보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이게 국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아니 세상에 자국민을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저 사람이 과연 인권 변호사가 맞느냐 해가지고 흥분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했으므로 북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즉시 별도의 국적 취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을 해가지고 여기서 처벌하고 여기서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12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게 확인됐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요새 사형 선고는 있으나 사형 집행은 없으니까 아마 지금쯤 감옥에 살고 있을 겁니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명령으로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로서 그런 재판 절차 생략하고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납치입니다. 납치. 그러니까 이것은 납치죠. 또는 유괴에 가까울 겁니다. 눈을 감겨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리고 올 때는 본인들이 어디 가는지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유괴입니다. 납치, 유괴, 감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법에는 추방을 한 곳이 정상적인 재판이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면은 그곳으로는 추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위반하고 국제법도 위반한 문재인입니다. 그런 문재인을 놓아주었다? 감사합니다.